금리가 올라도 계속 미국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금리 올라도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만들려고 안 좋은 기사들은 보통 빼고 미국 부동산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사들만 골라서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미국이 굉장히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 부동산이랑 우리나라 부동산 지수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간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월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 지수가 나온 데에 비해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전년 동월 대비로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상승률이 줄은 상황은 전월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장세가 나오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거품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공급 부족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공급 부족이니까 올라갈 것이다.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 추세로 갔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아닌 상황이고 공급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부동산도 우리나라보다 나중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는데 벌써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비친 집값 하면서 악성 인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미국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꺾이고 있는 추세죠. 상승폭이 꺾이고 있다. 즉 지금 안 오르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팍팍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높다, 빨리 오른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폭이 작년까지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가던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멈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모기지 금리 3월 기사죠. 지수 아직 1월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월 지수를 지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수는 조금 더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오른 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상승 중이긴 합니다. 벌써 하락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거래량이 7.2% 급감했다. 거래량이 나타내는 건 수요라고 그랬죠. 그런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금리 영향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우리나라처럼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월세죠.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월세를 놓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대출 플러스 자본으로 사서 월세 빼기 대출이자 이게 수익을 올리는 구조죠. 그래서 이자가 뚝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월세는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자가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이자가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임차 시장의 수요가 또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가게에서 많이 안 사요. 우리나라는 도구나 카우나 갭투기 들어가가지고 가게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집을 살려면 대출을 껴야 되죠. 그런데 그만큼 대출이 가게에서 감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버블이 기업형 버블이 나왔던 거죠. 물론 가게도 많이 샀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만에 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2월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1월도 12월도 지금 떨어졌죠. 1월 기사예요. 그러니까 12월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4.6, 전년 동월보다 7.1%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부동산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는 유리한 데이터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량이 20년 3월쯤부터 아마 많이 늘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쭉 늘어나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딱 요만큼 끊어가지고 작년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거래량이 이때 많을 때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숨기고 최근에도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죠. 대표적으로 매물 비교하는데 항상 20년 상반기랑 최근 매물을 비교를 한다. 20년 상반기에는 문제가 크죠. 왜? 20년 8월 21일 날 허위매물 단속 들어가고 9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들어갔죠. 상반기면은 이거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허위 매물인데.
그걸 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감소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물 보면 요거죠. 요때 기준으로 허위 매물 끝나고 그 뒤로 계속 증가했는데 꼭 요 시점이랑 비교하면서 매물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또 20년의 거래량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20년 거래량은 허수가 많다고 그랬죠. 왜? 1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하니까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했어요? 6월에 증여성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거래량 보면은 1, 2, 3, 4, 5, 6 찍고서 그 뒤에 이렇게 감소했죠. 그런데 이때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20년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20년에 역대급 호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부분의 실수요들은 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포모 증후군을 부추겨가지고 영끌 패닉바잉 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존 주택, 보류 중인 주택 판매 다 줄고 있다는 거죠. 신규 주택 판매도 감소 추세로 가고 있죠. 슬슬 줄어들고 있다. 아직은 호황이죠. 이때보다는 많더라도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황금성이라고 그랬어요. 황금성이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죠. 이제 5%에 달했다. 모기지 금리가 5%가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준부자급부터는 절반이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에 미친 나라에서도. 그런데 미국 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공포 수요들이 아직 남았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량 개박살 났는데 미국은 아직도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꾸준히 올랐으니까 이제 여력이 완전히 빠졌죠. 집값은 너무 높고 뉴욕보다 서울, 강남 집값이 비싸면 말 다 한 건데. 그런데 미국은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오르곤 있었다지만 핵심은 20년부터 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14년 7월부터 초이노믹스로 과잉 유동성이 들어온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이게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거품이 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아직 심리가 더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금리가 급등하니까 그 심리가 재빨리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금리 먹구름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신규 대출과 대출에 대한 수요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 여력이나 심리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심리는 우리나라가 좀 더 심각하죠. 부동산 보유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올라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도 막 가격이 올라가고 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주담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더 위험하다는 거죠. 대출 신청량 똑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대출만 줄어드냐? 거기다가 재산세가 올라가죠. 주택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굉장히 높아졌다.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제 GDP 대비로 재산세가 비싸다. 우리나라는 재산세라고 안 하죠. 종부세까지 같이 들어가서 보유세를 이야기를 하죠. 보유세가 너무 비싸다. 문재인이는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서 세금 겁나게 때린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보유세 굉장히 저렴합니다. GDP 대비를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집값 대비로 가야 되죠. 집값 대비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아직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보유세를 훨씬 더 세게 부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IMF에서도 집값 낮추려면 보유세 세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보유세가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세입자 여력이 늘어나는 시장이 있고 세입자 여력이 줄어드는 시장이 있어요. 그럼 늘어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혹은 금리가 떨어지거나 대출 총량을 늘려서 대출이 증가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세입자 전가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를 낮추고 그러죠. 전세자금 대출 막 풀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집값 붕괴되면 경매 넘어가면은 돈 받기 힘드니까 그 부담을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나눠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DSR 많아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대출 늘리려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전세마저도 지금 DSR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해졌는데 지금. 그리고 소득은 늘어나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죠. 대출 못 늘리고 있죠. 화재세를 세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가 미쳤다고 거기서 대출 늘려버리면 국가 신용도 뚝 떨어져요. 기축통화는 얼어 죽을 기축통화예요. 우리나라 뭐 기축통화 얘기한다고 했는데 DSR 푸는 순간 물 건너 간다 그건. 나라 통화 가치는 뚝 떨어지고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더 풀겠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쪼이고 있는데 저기는 DSR이라는 것 자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고 빌려주는 건데 여력도 안 보고 빌려주겠다. 혹은 여력을 좀 느슨하게 보겠다. 가뜩이나 위험한데. 그거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세입자 여력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럼 세입자한테 전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비싸게 받고 싶으면은 집주인이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으면은 그게 되는 나라가 아니죠. 집주인이 받고 싶은 대로 못 받는다. 세입자가 여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입자 여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거의 1월 이때까지 전세 가격 오르다가 그 뒤에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더 이상 세입자가 여력이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월세라도 더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데 월세도 한계예요 지금.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비대화돼서 월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 보이는 거지, 주변에 월세 막 쭉쭉 올리는 집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건축업자 자신감 지수 4개월 연속 하락. 자, 왜 자신감 지수가 하락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올라가요? 건설사 자금 조달 비용은 올라가는데 수분양자 여력은 떨어진다. 그러면은 비싸게 짓는데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못 사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에서는 악재죠.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77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물론 50,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이 기준인 것처럼 아직 높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4개월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다는 거죠. 또 바이어 트래픽 지수, 이것도 6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주택 매물을 들러오는 소비자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즉 거래량 감소가 가끔가다, 또 거래량 감소 매물 잠금 때문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매물 잠금 때문이 아니라 매수자가 줄었다,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가가 떨어지는데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상승지수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고 5월부터는 아마 더더욱 냉각될 겁니다. 왜? 빅스텝 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떨어지고 있는 하락지역 나타났다는 거죠. LA 카운티, 물론 대부분의 지역들은 아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LA 카운티도 지난 12월 대비로 2% 감소했다. 거래량 감소세 이어가고 있고 가격도 감소하고 있다. 중위주택 가격이.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직 상승세인데 끝물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 사고 있는 이유, 지금 여기 댈러스 연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저금리 유동성도 있었지만 저금리 유동성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였어요? MBS, CDO, 이런 과잉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품들을 토대로 투기 심리가 굉장히 과열되었다면 지금은 나 못 사면 망해요,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포모 증후군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활개치고 있다 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급박하게 변하는 시장은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딱 패닉바잉 상황이었고 그 패닉바잉이 끝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완전 심리가 돌아서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집값이 급락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 증후군이 주택시장에 반영되었다. 결론 뭐예요? 아직은 상승세인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락세다 이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 있죠? 주택시장의 하락기, 상승기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의 여기쯤 접어들었다. 나타나는 것들이 매수자 심리, 거래량,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 이런 여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금리 인하였죠. 근데 이게 불가하다. 오히려 5월부터 빅스텝 예정이다. 플러스 한 차례가 아니라 올해만 6차례 금리 인상이 남았다. 요 부분 보시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 금방 꺼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이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도 붕괴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규제 완화한다, 재건축 푼다, 개나리를 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